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채용 담당하고 있는 이사부 김주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으신지 하고 들어오실 때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최대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협은행 소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역사는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희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농협이죠.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이고, 주식회사보다 좀 다르세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인데, 이게 출자자들, 조합원들의 돈이 모여서 그게 회사를 설립하고 그게 농협중앙회가 됐는데, 거기 산하기관으로 농협은행이 자회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도 한데 농업인이나 지역민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이런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또 어떤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농업 공공금융 이런 쪽에 더 강하게 좀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거를 이해해 주십사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오는 몇 가지 저희들만이 하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보시면은 61년에 이제 농협협동조합이 생긴 다음에 2000년에 농협, 축협, 인삼협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전국 단위 농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2년에 각 사업 부문별로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리를 했어요. 그때 농협은행이 3월달에 출범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전문은행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의 구조라서 국내 100% 자본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다 농업인들 아니면 지역민들 이제 오셔서 출자하셔가지고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한 수익이라던가 사업 자체가 지역민들에 대한 복지, 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역 경제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을 단연간 올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특히 농업인 관련 정책 자금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농식품 금융하고 농업인에 대한 신용 보증도 하고 있고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중소기업 대출도 많이 지원하고 서민 대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도농교류 지원이라고 해서 농촌 체험 활동이나 팜스테이 이런 거 지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농촌 봉사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내가 번 돈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내 경제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에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소득 증대를 해서 서로 이제 도농 간의 상생,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이 전국 단위로 가장 많은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전국 금고를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90% 이상 시군고, 교육금고를 담당을 하고, 관련해서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특별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국가기관, 청사나 국회, 청와대, 감사원 여기 다 입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 지점에 근무를 했었는데, 은행원들이 이제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인적 관계가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일을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설명해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보다는 어떤 지역 농민이나 지역민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이긴 한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농업 관련 공공금융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WM 아니면 IB,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는 농업 그 공공금융을 조금 더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나중에 오셔서 적성을 찾으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도 다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디지털 은행으로 변환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도 질문 많이 받는 게 상경 계열인데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이 되실 텐데 다년간 이제 상경 계열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상경 계열 분들에게 갑자기 뭐 파이썬 코딩을 하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농협은행의 업을 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어떤 그 업의 이해를 꿰뚫는 업의 이해를 통해서 통찰력으로 어떤 그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 디지털 금융 상식이라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스스로 좀 이제 공부를 하셔서 많이 그런 부분은 체득을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것도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농협은행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입행하시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인재상이죠.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농협은행의 큰 틀에 맞는 직무 적합도를 조금 서술형으로 나열했다라고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고의 금융 전문가, 뭐 소통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하셔야 되고 변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에서 조금씩 이렇게 녹여내면서 이 지원자께서 관심 있게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도록 각 전형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가장 기본이 원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특성이 저희 이제 직급별 채용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5급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채용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중앙본부 핵심 인력 그래서 직군에 따라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나중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카드, 글로벌, IT 이런 식으로 직군별로 채용이 되실 거라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시는 직군, 잘하실 수 있는 직군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5급은 보통 하반기 때 진행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상반기 때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시도공고나 교육공고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밀착형 핵심 인재가 굉장히 저희한테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에서 최소 이제 저희 내규상 5년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되고 이동이 그 사이에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서 나중에 지원하실 때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세부 절차별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텐데 채용 절차죠, 크게. 근데 이게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9월 말 10월 초 예정이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기존에 원래 세부 내용은 또 그때 공고 날 때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원서 작성하시고 1차 전형에서는 저희는 그 입사 지원서랑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하시고 2차 전형은 NCS 기반의 그 직무 능력 평가를 보시고 3차 전형은 다양한 종류의 면접이 진행이 되신 다음에 그 신체 검사 동시에 진행하고 최종 합격해서 각 교육이 종료된 후에 각 사무소에 배치되는 형태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세부 단계별로 좀 보실 텐데 보시면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입사 지원서 작성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게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인적성을 1단계로 보세요. 근데 저희가 집합평가 때 2단계의 인적성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그 어떤
그 적합도가 안 맞으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진실되게 평가를 하시면 그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점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게 그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 면접 때 사용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해서 또 말씀드리면 거짓말 하시면 면접위원분들은 이제 다년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잘 아세요. 그래서 이게 잘 듣고 점수를 아마 안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경험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좀 가급적 잘 이용하시는 게 그 고득점을 하시는데 면접이든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는 그 고득점을 하시는데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소한 그 맞춤법이나 이게 저희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무시하고 넘어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춤법도 가급적 마지막에 정성을 들여서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적정 분량 내용이 충실하면 상관없는데 사실 내용이 충실하려면 기승전결을 갖춘다는 과정 하에 일정 정도 분량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분량이 너무 적다 하면은 이게 조금 좋지 못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되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그 모든 채용 절차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실수를 하시는데 뭐 이름이라던가 본인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쓰시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고나 Q&A 굉장히 명확하게 올라가고 Q&A를 저희가 다 받을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영향을 갖고 어떤 전공을 했다 이런 거는 쓰셔도 되는데 그 어떤 학교에 뭐 어디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블라인드 정책상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는 필기 전형인데 저희가 작년에 그 교육기관이랑 합동으로 NHCT라고 농협은행 융합 영양평가 검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사실 상반기에 처음 시도가 됐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직무적합도 지적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적성 레벨 2 보고 논술 평가는 저희가 5급 공채인 경우 하반기에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시면 직무능력 평가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NHCT 내부에 들어있는데 NCS 기반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평소에 좀 직접 잠재력이나 직무 적합도 이제 은행업에 맞는 어떤 본인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을 조금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나중에 면접 볼 때도 금융상식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상식 이런 질문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경제신문 보는데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아침마다 가급적 이제 지면을 이용하고 싶지만 좀 핸드폰이나 안 될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보는데 네, 아시겠죠? 이제 보실 때는 한국경제신문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쌓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본인의 역량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상식은 지금 이제 근자에 회자되는 어떤 주요한 포인트들, 이러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어떠한 금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나씩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평가인데 이건 종합사고력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력하고 어떤 창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문제는 아마 금융상식이나 디지털, 글로벌, 시사상식 이런 거 중에 하나 택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시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좀 이게 논술 보는 데가 이제 많이 없어서 부담이 되시긴 할 텐데 좀 말씀드렸듯이 연습을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면접이죠. 면접은 일반적으로 면접 종류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면접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단 면접, 토익 면접, RP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집단 면접은 저희가 다대다로 진행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인성 면접, 금융 상식 어떤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평가 개념의 문제인데, 그 면접인데요. 이게 저도 면접을 들어가서 보면은 본인이 아는 거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말소리 톤이나 억양, 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이제 연말을 하셔서 전달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진행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시작으로 해서 그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가고 마지막으로 못한 말씀 더 한마디 하는 식으로 하시면서 1시간 내로 이제 진행이 되십니다. 그 다음은 토익 면접인데요. 이 부분은 토론 면접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는 찬성 반대쪽을 이제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논리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 평가하는 그런 식의 주제가 많이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찬반이 없다면 굳이 싸우실 필요가 없겠죠. 협력도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 면접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6급 상반기 그 채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면접인데 그 마케팅 면접이죠. 그 지원자분께서 그 텔러 판매자가 되시고 그 면접위원께서 오셔서 상품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이제 파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마케팅 영역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구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게 관심도의 어떤 척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은행 영업점이나 가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채용을 하면서 단순하게 입사 지원을 하고 합격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 회사에 지원하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본인과 그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회사들 좀 잘 살펴주시고 본인에게 더 맞는 적합한 회사 아니면 직무나 업무 선택을 하셔서 그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입행을 하시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 입행을 하시게 되면은 3년, 5년, 7년 단위로 해서 그 교육과정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떤 본인이 원하시는 역량을 개발하실 수 있는 노드맵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도 역량을 찾으시는 기회도 많게 준비가 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그 농협은행의 앞에 설명드린 가치관과 비전을 좀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